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을 통해 진료실에서 전자차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파노라마나 치근단 같은 2D 영상과 CT 같은 3D 영상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클릭과 이 영상 프로그램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촬영된 영상의 썸네일이 전자차트 진료 내역에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관리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영상 이미지가 3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2021년 7월 달에 촬영된 영상인데 박지선 환자가 찍은 파노라마 영상과 CT 영상이 썸네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파노라마 영상도 있고 CT 영상도 있고 그 밑에는 치근단 영상도 보이고 있죠. 전자차트에 영상 썸네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어떤 영상을 촬영했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촬영된 영상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 특정 영상에 대한 판독 소견서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파노라마 영상을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클릭을 하면은 그 영상을 크게 확대를 해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CT 영상 같은 경우에는 판독 소견서 작성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 영상 위에서 우클릭 버튼을 누르면 방금 화면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판독 소견서 창이 실행되기 때문에 특정 영상에 대한 판독 소견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클릭을 설치하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원투라는 2D 영상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같이 이제 단면의 2D 영상들을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경관을 드로잉을 하고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자분들과 상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클릭과 연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노라마나 치근단 같은 영상을 원투라는 프로그램으로 봤다면 CT 영상 같이 3D로 봐야 되는 영상들은 원쓰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원쓰리라는 프로그램은 원클릭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전자차트에서 보였던 CT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CT 영상을 바로바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폭이라든지 이런 골량 같은 거를 CT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보시고 임플란트 식립 시뮬레이션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원장님께서 수술 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또 원클릭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환자 상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원코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클릭과 꼭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클릭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 정보와 함께 상담 콘텐츠들을 구성을 해서 상담실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박지선 환자에 대해서 원코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화면인데요. 이 환자가 6월 15일과 6월 1일에 촬영된 파노라마 영상과 치근단 영상도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콘텐츠 구성하실 때 해당 환자의 실제 파노라마 영상도 밑으로 끌고 와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담 콘텐츠가 저희가 총 한 1,300장 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PPT 하듯이 상담을 쭉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 이미지를 보존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 치료 케이스마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상담 케이스에 맞춰서 자료를 구성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치료의 동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담을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치아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몇 번 치아에는 뼈이스까지 병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치아에는 온레이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치아에는 어떤 치료를 할 거고 어떤 치아에는 어떤 치료를 하겠다라고 쭉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총 4개를 세워놨는데 뭐 1번 항목에 대해서만 또 어떤 메모를 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된 이미지에서 보시면 첫 치료 계획 1번의 1번 항목이 임플란트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 재료와 비용 모두 재상담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메모는 모두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담 이후에 전자차트만으로 뭔가 환자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되게 좋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계획 창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고, 세웠던 치료 계획을 기반으로 비용 계획도 이따가 수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기능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인데, 여기 또 꿀 기능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세워놨던 치료 계획 중에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4번부터 7번 치아까지 온레이를 하겠다는 치료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치료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오늘을 기준으로 몇 번 치아는 치료가 완료가 됐고, 몇 번 치아는 치료가 진행 중이고, 몇 번 치아는 또 치료가 취소가 됐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펼치는 부분 보이실까요? 여기 화면에서 이 치아는 완료다라고 하면 마우스 한 번 클릭하시면은 치료가 완료가 된 치아라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취소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치아마다 마우스로 우클릭을 진행하게 되면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치아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는 기능이고, 이런 색깔 역시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상담 이력과 치료 과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운 걸 기반으로 또 이제 비용을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비용 계획 화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총 치료 계획 4가지를 세웠잖아요. 그 4가지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총 비용은 얼마다라는 견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아까 세워놨던 치료 계획 화면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고, 뭐 뼈 이식도 하고, 온레이도 하고, 치경부에는 레진도 하겠다라고 치료 계획을 세워놨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가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가표는 이제 치과에서 원하는 거대로 다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수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중에서도 오스템 걸 쓸 수도 있고, 다른 임플란트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오스템 걸 했을 때는 얼마고, 뭐 다른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얼마다라는 거를 수가표에 넣어놓고 클릭해서 비용을 세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캡처한 화면에서는 이미 비용 계획을 다 수립한 화면이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 세웠던 치료 계획에 대해서 비용 계획을 세웠더니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로 할 거고,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쓸 거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PFM을 하겠다라고 쭉쭉쭉쭉 비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온레이는 온레이 중에서도 골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각각에 맞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온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4개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수가에 대해서 치아 4개를 계산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별도로 계산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엑셀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비용 계획 창에서 전체 견적까지 수립하는 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 또 들어가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랑 최종적으로 이렇게 비용 계획 상담을 하신 다음에 환자분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화면 보시면은 여기 환자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터치되는 태블릿 갖고 계시면은 터치되는 태블릿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서명을 받으셔도 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모바일 앱도 관련된 기능이 있거든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수립된 비용 계획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이렇게 환자 전체 수립된 비용 계획에 대해서도 환자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적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수월해지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용 계획과 치료 계획을 세운 게 전자차트에 표시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원클릭의 전자차트 화면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이 치료 계획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임플란트 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메모 달아놨던 부분 있죠? 거기가 이렇게 전자차트에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별도로 메뉴를 들어가지 않아도 전자차트만 봤을 때 치료 계획이 뭐가 수립됐고 어떤 추가적인 메모가 뭐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전자차트 안에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쳤던 게 치료 계획 화면이었고, 이 치료 계획을 기반으로 저희가 비용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비용 계획을 수립한 화면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비용 견적이 나왔고, 전체 그래서 나와 있는 확정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환자가 몇 월 며칠에 그 전체 견적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지도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몇 월 며칠에 서명을 했다, 서명을 안 했다라는 것도 표시되니까 이것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비용 계획의 항목에 대해서도 메모를 달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메모 기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마다 메모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된 메모가 다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 비용 계획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수납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수납 방법이 뭔지, 그리고 관련된 메모가 뭔지도 입력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입력을 하시면 전자차트에 모두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소통하기에, 차트만으로 소통하기에 되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체 확정된 금액에서 환자분들이 내원할 때마다 이제 분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 확정된 금액은 466만 원인데 오늘까지는 뭐 200만 원만 납부를 했다.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이 266만 원이다라는 거는 사실 별도 메뉴로 가서 확인을 하셨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확정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확정 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납부를 했고 얼마가 남았다라는 게 표시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계획 수립이나 비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수납 관리를 하는 데서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환자 상담 프로그래밍 원코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또 진료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전자차트를 쓴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기능이기는 해요. 치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낭 측정 검사라는 진료를 입력했을 때 치주낭 측정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25번 치아랑 26번에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겠다라고 진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고 각각의 치주낭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 옆에 있는 요 숫자 키패드를 통해서 딱딱딱딱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점점점 보이는 요 부분처럼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입력이 되고요. 입력된 숫자는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치주낭 측정 검사를 했고 측정값이 이렇다라는 게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진료 히스토리 관리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치주낭 측정 검사를 좀 보여드렸고 쉐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처럼 쉐이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보철 같은 경우에는 기공을 해서 작성할 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15번 치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겠다라고 진료를 입력했더니 이런 창이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쉐이드 종류가 뭔지를 따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에 맞는 쉐이드 정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입력한 쉐이드 정보값은 역시 전자차트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15번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 진료를 입력을 했고 쉐이드 테이킹을 했더니 이렇게 쉐이드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입력을 해서 이것도 전자차트에 다 표시되니까 기공을 해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스태프들이 진료 내역을 확인을 할 때 입력되어 있는 내용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랑 관련된 세부 내용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임플란트 식립 정보, 픽스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사는 어디고, 품명은 뭐고, 사이즈는 뭐고, 본이나 토크 값은 어떻게 입력을 했다라는 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했던 정보들은 상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픽스처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픽스처 정보는 전자차트에 표시가 돼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픽스처뿐만 아니라 어버트먼트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어버트먼트뿐만 아니라 ISQ 값도 많이 측정을 하시죠. 측정한 값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SQ 측정이라는 숫자가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진료를 입력했을 때 이 창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협설 쪽, 근원심 쪽에는 측정값이 얼마더라라는 거를 숫자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려면 키패드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숫자 키패드 쓰시는 분들은 숫자 키패드로 입력을 따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이 역시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차팅함에 따라서 수술이 이제 픽스처 입력도 된 거고 숫가 항목 중에 보면은 ISQ 측정값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창 두 가지가 모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픽스처 정보가 입력이 됐고 밑에는 ISQ 측정값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라면은 꼭 이런 2차
저희가 이제 이걸 2차 진료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치 버튼마다 2차 진료창 잘 세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2차 진료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차트 환경 설정 창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차트 환경 설정 창 들어가셔서 수가 관리라는 메뉴 들어오시면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좀 어려우실 때는 매뉴얼 보면서도 해보시고 매뉴얼 보고도 좀 어려우셨을 때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용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관리 쪽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치조낭 측정 검사라는 거에 이러한 2차 진료창을 선택할 거야 라는 설정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급 설정창에 들어오시면 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2차 진료창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2차 진료창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총 한 15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조낭 측정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근간장 측정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근간장도 측정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 치수 검사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 정보, ISQ 측정값, 어버트먼트 정보,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 정보까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쪽에서 봤을 때는 와이어 체인지 했을 때나 밴드 시적이나 엘라스틱 같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서 교정 진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진료창 세팅하고 쓰시면 되게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쉐이드 값 입력하는 2차 진료창도 가능하고요. 충전이나 득처 같이 면 단위로 진료를 입력하게 될 때 어떤 면에 진료를 입력했는지 어떤 면에 치료가 진행됐는지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면부터 4면까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으니까 충전과 관련된 진료를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충전 2차 진료창 꼭 세팅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원클릭이 가지고 있는 엄청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치아 번호 변경 기능입니다. 저희가 뭐 전자차트를 쓴다거나 보험 차트를 쓴다거나 치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치아 번호를 입력하고 진료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진료 입력을 다 하고 났더니 입력했던 그 치료 대상 치아가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17번 치아에 진료를 쭉 다 입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16번 치아였던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입력된 진료 부분에서 전자차트 쪽에서 활용하시는 기능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치아 번호 쪽에 입력된 이 치아 번호 쪽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진료 내역의 치아 번호 변경이라는 창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창이 진료 내역의 치아 번호 변경 창이에요. 여기에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게 17번인데 이 치아 해제하시고 변경하고자 하는 치아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진료 입력 단계는 이 창 떴을 때 요거 치아 기존에 입력했던 치아 번호 한번 선택해서 해제를 눌러주시고 변경하려고 하는 치아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창이 뜨게 돼요. 요렇게 기존에 입력했던 치아는 16번이었는데 17번이었는데 16번으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치아번호 변경할 때는 수가 항목들이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관수 같은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사항을 좀 길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번호 변경할 때는 꼭 주의사항 확인하셔가지고 진료 내역 변경됐는 거, 횟수 같은 거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진료를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진료실에서 전자차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파트에서 전자차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